학생이 어느 단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공부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요, 학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수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집은 잘 풀어요. 그래서 교재는 잘 풀려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학생은요, 실은 부모님과 선생님 입장 모두에서 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그 증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한데요, 여기까지 꿰닫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업용 교재를요 한 권 더 사세요. 예를 들면 자체 교재면 자체 교재를 뭐 센터나 학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중 문제집이면 한 권 더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한 권을 더 사두세요. 이게요, 왜 문제집을 두 권을 사둬야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2020년이잖아요. 똑같은 문제 A급이라 하더라도 2020년 버전과 2021년 버전이요, 문제의 배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안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50페이지를 폈을 때 보이는 문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숙제에서 나왔던 몇 문제를요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만일에 부모님이 내가 수학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보셔도 되고요. 이건 내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 과외 선생님을 부르든 혹은 수학을 잘 아는 지인을 불러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이 옆에서 푸는 걸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결과물을 보는 거랑요 지켜보는 건요 느낌과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이미 결과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어떤 학생의 경우는요, 숙제를 깔끔하게 다 해오는 거예요. 오, 훌륭해요. 좋아, 좋아.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를 보면 틀린 문제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 대로 몇 개를 찍어서 그 친구가 푸는 걸 바로 옆에서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옆에서 누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평소의 역량의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문제 푸는 건 좀 어렵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잘 푼다 그러면 이 친구는 본래 실력이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이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논리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건너뛰는지 많은 경우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까 전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있었다고 했잖아요. 숙제 잘해오는 친구. 제가 그 친구 푸는 걸 잘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개선점이 뭐였냐면, 답을 내기는 내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그 속력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바람에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래 걸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하나하나의 논리 과정을 전개하는 게 익숙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있으니까 남들이 3시간 할 숙제를 4시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결과물을 보면 당연히 다 돼 있죠. 왜냐면 이 친구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 이와 별개로 몇 문제를 정해놓고 그 친구가 푸는 과정을 낱낱이 보면 그 친구의 전개 과정이 느리다는 걸 생각보다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집에서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숙제를 베끼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있다,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교재를 똑같이 산 다음에요, 단원을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단원별로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걸 표시를 계속해서 그 단원별로 쭉 나열한 다음에 푸는 과정을 냉정히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정의 단원별로 다 쪼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래야 전체 과정에서 샘플링 하듯이 뽑아서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푸는 센스는 좋은데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답을 도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집 푸는 양이 적어서 그 다양한 문제집을 대할 때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단다항식이에요. 단다항식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지수 법칙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머지 단다항식의 대입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한 단원,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일부만 약해서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책의 결과물만 보면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타겟이 되는 학생들을요, 매일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친구부터 이 친구까지 보겠다라고 타겟을 찍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학생의 3분의 1이나 혹은 많으면 반 정도를 찍으면 두 번마다 한 번씩 혹은 세 번마다 한 번씩 그 학생의 프로그레스를 냉정히 볼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게 프로젝터를 쓰잖아요. 그럼 프로젝터를 문제를 띄우면요, 문제집 새 거 산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풀이는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책을 덮고 풀이를 써보라고 시킨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의 개선점을 찾아낸 사례들이 몇몇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쉬운데요, 이게요, 그때 안 밝혀지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보일 때 그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거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선행을 나가거나 혹은 현행을 할 때 속력이 빠르거나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푼다고 해서 100% 다 못 풀 수는 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을 80점이라고 잡는다면 그 완성도를 80점을 기준으로 60점이 되는 거와 85점이 되는 걸, 이 부분을 감안해서 풀이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나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문제풀이 과정을 까서 안 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몇 번 까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까보면요, 예상보다 적은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해결은 두려움보다는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다 라고 하신다면요, 영상으로 그냥 찍어두세요. 동영상으로 그냥 편집 안 하도 안 하고 그냥 찍어둔 다음에요, 그것을 수학 전문가에게 맡기면요, 그 사람은 그 풀이 쓰는 과정을 보고 이 학생이 어떤 문제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근데 하나 유의를 할 건요, 그 풀이 된 노트 있잖아요. 풀이 노트를 보여주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풀이 노트를 완성하는 그 과정의 맥락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풀이 결과만 보면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한 단원에서 작으면 10개, 많으면 20개 정도만 풀어보시면 각 단원별로 그렇게 풀어서 촘촘하게 푸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잖아요. 제 예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이 친구가 어느 단원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원별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어려우면 그러면 방정식의 문제인가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고 이것도 어렵네 그러면 문자화식의 문제인가 해서 앞을 가면 되니까요. 생각보다 확인해야 되는 단원의 수가 여러분들의 걱정보다는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